제5절 강류를 보겠습니다. 강함과 부드러움. 강, 부릴랴. 부드러움과, 즉 유순함과 강건함. 강함은 부릴랴. 한결같지가 않으니, 즉 하나가 아니니. 불가 제자. 제어를 할 수 없다면 인 기성정 이이이라. 그 성질을, 그 성정을 이끌어 낼 뿐이다. 유순 불일랴 불가제자 인기성정이라. 그래서 유순함과 강함은 한결같지가 않으니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다면,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 성정을 이끌어 낼 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원주를 보겠습니다. 강유상제. 강함과 부드러움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불필연야라. 말할 필요가 없다. 강함과 부드러움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태, 강자, 제지, 이유. 태는 이제 아주 지나치게, 그 말이죠. 지나치게 강한 것은 부드러움으로써, 이유, 부드러움으로써 제지, 조절을 해야 되고, 조화롭게 해야 되고, 이 부득기, 기정, 그리고 그 성정을 얻지 못하면, 즉, 조절하지 못하면, 이 반조기 강이라, 오히려 강한 것을 돕게 된다. 오히려 이 조기강이라, 그 강함을 오히려 돕게 된다. 비지, 예를 들면, 비유하여 말하면, 무사, 이득사졸, 무사가 사졸을 얻어서 또는 만나서 직성살벌, 죽이고 칠 벌자죠. 죽이고 치는 것을 이루는 것과 같다. 이제 무사는 강한 것을 이야기하고 사졸은 부드러움을 말하겠죠. 그래서 유와 강, 이게 서로 이제 잘 도와야 되는데, 강함도 부드러움으로 잘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강함을 더 도와주는 꼴이 된다라는 거죠. 가령 경금 생어 7월. 경금이 7월에 태어났으면은 신월이죠. 신월이면은 더 힘을 얻죠. 가령 경금이 생어 7월, 신월에 태어났으면 우정화이 격기위. 정화를 만나면, 경금이 7월에 태어났는데 정화를 만나서 칠격자죠. 그 위험을 격한다, 친다.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으니까 금의 세력이 아주 위력을 떨치고 있을 때 그게 정화가 와서 화급금으로 그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을목이 조기폭, 그리고 을목이 와서 난폭함을 도와줌을 만나게 되면 우기토이 성기지, 그리고 기토를 만나서 그 뜻을 이루고, 우계수이 이끼에, 그리고 계수를 만나서 그 날카로움을 더하고, 불여 유지 강자. 이게 여기에서 지금 경금을 갖고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경금이 정화를 만나면 경금의 의세를 더욱 격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을목을 만나면 을경합을 하죠. 그래서 을경합을 하는데 을경이 경금을 더 난폭함에 도와주기는 결과가 되고, 토를 만나면 토생금으로 또 인성이 되죠. 기토를 만나면 그 경금의 뜻을 그 경금의 뜻을 이루어주고, 그 다음에 계수를 만나면 경금이 이제 금이
수를 만나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수를 만나서 그 날카로움을 더 해주고 더 보태주고 예리함을 더 보태주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불여 뭐뭐만 못하다 유지 강자 부드러움에 강한 것만 못하다. 이는 부드러움에 강한 것만 못하다. 그래서 재지 가야라.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임수시야라. 임수이다. 금생수. 그래서 금의 기운을 설계시킬 수 있는 것은 임수죠. 경금의 기운을 설계시킬 수 있는 것은 임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드러움으로써 강한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다?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임수만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 임수유정성 임수가 올바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올바른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즉 바른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능이 이끌어내다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끌어내어서 통하게 할 수 있다. 경지정 경금의 뜻을 그래서 금생수로 강한 금의 기운을 설계시킬 수 있는 것이 임수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능 인통 경지 정고야라. 그래서 능이 경금을 이끌어내서 통하게 할 수 있는 경금의 뜻을 통하게 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강자 격지. 만약에 강한 것으로서 강한 것을 격하게 하면 제어하면 치게 되면 그래서 강한 것을 대하게 하면 기화 그 화를 어찌 갈자죠. 어찌 승언제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강한 것으로 다투게 하면 싸우게 하면 그 화가 어찌 말로 할 수 있겠는가? 폐유자 제2강 아주 부드러운 것, 지나치게 부드러운 것을 조절하는 것을 뭘로? 강함으로써 조정을 하면 즉 아주 부드러운 것을 강한 것으로서 조절을 하려고 한다. 뭐 구제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절을 하려고 했을 때 가지런을 제자니까 가지런하게 하려고 하면 이 불어기정 이게 물고기였잖아요. 말을 부리는 방법. 그러니까 말을 부리는 것. 이 불어기정 그 정을 부릴 수가 없다. 그러면은 말을 마음대로 자기가 방향을 이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어기정하면 그 강함, 부드러운 것을 강한 것으로 조절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부드러움의 성질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다. 말 부리려니까 말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부드러운 것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끼유야라 더 부드럽게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움을 좀 강한 거 섞어서 좀 통제를 하려고 했더니 그게 잘 안 되면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어 버리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비이지 좀 솔직히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비이지 비유컨대 열부죠. 열부 그러면 열려죠. 열부가 열부가 은혜와 위험을 만나요. 열려가 은혜와 위험을 만나면 즉 음탕하고 천박하게 되는 거죠. 천박함을 이루게 되고 열부가 은혜로움과 위험을 만나는데 왜 음천이 될까요? 음천을 이루게 되고 가령 을목 생어 8월
을목이 8월에 태어났으면은 6월이죠. 6월 신유술. 자, 6월에 태어났는데 이럴 경우에 우갑병임이희 이때 을목이 갑목이나 병화나 임수나 이런 거를 만나면 기쁘고 즉 수정 정을 보낼 숫자죠. 보낼 수 그런즉 정을 보낼 수가 있다. 6번이 보낼 숫자죠. 그래서 수정하게 되면 수정을 하게 되면 이 자기 나라의 속내막을 적국에게 알려주고 죄인이 범죄 사실을 남김없이 고백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한답니다. 이걸 빼먹었네요. 수정. 그래서 그런즉 정을 보내주고 즉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우, 무, 경, 성 이외 그 다음에 무토와 경금의 성함을 만나게 되면 무토와 경금의 그 왕성함, 성함을 만나게 된즉 왜 두려워함을 만나게 되고 두렵게 느끼고 그래서 실신 그래서 몸을 잃는다. 을목이 8월에 태어났는데 갑병임을 만나면 기쁘고 그래서 그 뜻을 보내고 자기의 그 속내를 다 보내주고 그리고 경금과 무토의 왕성함을 만나면 두려워하는데 이럴 때는 자기 몸을 잃는다. 자, 을목 입장에서 갑병임은 낫죠. 갑은 등락계획을 할 수 있고 병은 꽃을 피우게 해줄 수 있고 병화는 할 수 있고 물은 술을 제공해 줄 수 있죠. 근데 무토를 만나면 무토 넓은 무토는 큰 산을 의미하죠. 큰 산의 꽃나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을목 입장에서는 버거워요. 그리고 경금도 큰 도끼니까 두렵죠. 나를 합을 해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두렵고 그렇다고 이해는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불여 뭐뭐만 못하다 강지유자 강한 것에 부드러움만 못하다. 강한 것에 부드러움만 못하다. 그래서 제지가야 정화시야라.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정화이다. 자, 정화가 오면은 이것을 구제할 수 있나요? 자, 을목 입장에서 경금과 무토가 오면 경금은 이 정화가 그걸 해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무토는 오히려 생을 받는데 어쨌든 정화만 이렇게 할 수 있다. 개, 정화, 유, 정정 대개 정화가 바른 마음을 바른 정을 가지고 있어서 즉 능이 끌어내어서 움직이게 해요. 을목지정 고야라. 을목의 그 뜻을 끌어내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까닭이다. 약, 이유, 지유자, 합지. 자, 만약에 유약한 것을 합을 하면 그 폐단이 장차 하여제 어떠하겠는가? 그 폐가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어떠하겠는가? 여차 예추 나머지도 이와 같이 추론할 수 있다. 나머지도 이와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자, 임철철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명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임철철주를 보겠습니다. 강유지도 강함과 부드러움의 도는 음양 건순이이라. 음양 음과 양 그 다음에 건과 순함에 임이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강지중 미상무유라.
그러므로 강한 가운데 유가 없을 수 없으므로 강한 가운데 유가 없을 수 없으므로 소위 양유건 소위 양은 건에 비유되고 건생 삼녀 건은 삼녀를 생하고 낳게 하고 시유치호강 그래서 그것은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호강 부드러움이 취호강 강한 것을 얻는 것이다. 취하는 것이다. 유지 중미 상무강 부드러운 가운데 강이 없을 수 없으므로 즉 강이 있으므로 소위 음유곤 음한 것은 즉 음은 곤에 비유되고 곤생삼남 곤은 삼남을 생하게 하고 시강취호유라 그래서 강함이 부드러움을 취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강한 가운데 부드러움이 있고 부드러운 가운데 강함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양은 건괴 여기서 보시면 자 양은 건괴 이거예요. 양은 건괴 그래서 양은 건괴고 그 다음에 곤은 음토예요. 그래서 음이고 그래서 양은 건에 비유되고 음은 곤에 비유되는데 이때 건은 삼녀를 생하고 자 보면 여기에 택괴 건괴에서 그 다음에 택괴로 가는 거 자 이렇게 건 3년은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연결되고 그 다음에 태상절 위에 하나가 끊어져 있어요. 이럴 때 삼녀 여기 보면 택계는 소녀 셋째를 말해요. 삼녀를 말해요. 그래서 건이 택계로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고 자 곤은 의미죠. 의미인데 여기서 곤이 그 다음에 곤 3절이죠. 세 개 다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간상현은 윗상에 위에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뭐다? 셋째 삼남이에요. 그래서 곤괴가 간괴로 생해주는데 그래서 곤괴가 셋째 삼남을 생해주고 건괴가 셋째 소녀를 상해주고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건괴가 택괴를 만들어주면서 건괴가 양인데 삼녀를 생해주고 곤괴는 음인데 이 음이 간괴로 해서 삼남 셋째 이 셋째 남자를 생해주는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곤생삼남 건생삼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드러움과 강함이 같이 섞여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춘목, 춘화, 추금, 동수, 개토 자 봄의 목, 여름의 화, 가을의 금, 겨울의 수 그 다음에 계절 끝자락에 있는 토 득시당령 시를 넣고 당령을 하게 되면 원국, 무국제신 원국에서 이를 극하고 제어하는 신이 없다면 기세웅장 그렇죠? 그 세력이 웅장하죠. 제철에다가 득시당령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극하거나 제어하는 신이 없으면 기세가 아주 웅장하죠. 그 성 강건 그 성질은 강건하고 불설 즉 불청 그래서 너무 강건하기 때문에 이걸 설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설기하지 않으면 막지가 않고 그렇죠? 불청즉 불투 그래서 또 막지 않은즉 수죠. 빼어날 숫자죠. 투가 아니라 불청즉 불수 그런즉 청하지 않은즉 수료하지 않고 빼어나지 않고 불수즉 위 완물이라 그런즉 완고한 물건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철 만나서 득시당령했고 극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세가 웅장한데 이것을 그 강건함이 지나치기 때문에 이걸 의해서 설기시켜줘야 되는데 설기시켜야만 청해지는데 그렇게 안 한즉 청하지 않게 되고 청하지 않으면 빼어나지 않게 되고 빼어나지 않은즉 그것은 하나의 고집스러운 완고한 물건에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강한 것도 좋지 않고 설기시켜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깎을차게 만약에
이 강, 착, 기유. 만약에 강함이 그 부드러움을 깎아낸다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만약에 강한 것으로 유한 것을 쪼개어 제어하려고 하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자, 이거는 유착 기강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거. 왜 그런 거냐면, 이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강함이 그 부드러움을 깎아낸다고 하면, 이것을 일컬어 뭐라 한다? 과불적중. 자, 중한 것을, 과한 것이, 적은 것이, 많은 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렇죠? 대적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많은 것은 뭐겠어요? 강한 거겠죠. 그 다음에 적은 것은 아무래도 부드러운 거겠죠. 그래서 이 순서가 이 뒤에 문장상 순서가 바뀌어서 쓰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의견 타당해 보여요. 근데 어쨌든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강한 것이 그 부드러움을 깎아낸다고 하면 이것은 적은 것이 많은 것을 대적하지 못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이 갱강이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더 노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격렬하게 해서 더욱 강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약한 것이 강한 것을 깎아내려고 하게 되면 강한 것이 워낙 강해버리면 즉 적은 것이 강한 것을 대적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긁어부스로 만들면 더 노하게 해가지고 더욱더 날뛰어서 강하게 해버린다라고 이 문맥상 이걸 해석하면 이거는 강과 유가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줍지 않게 그냥 그 잠자는 사자의 커트를 건드리는 그런 격이 돼버리면 더 성질을 돋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춘금 이번에는 또 제철이 아니죠. 춘금 봄의 금 하수 여름의 물 겨울의 가을의 나무 동화 겨울의 화 중토 이제 끝자락토가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토 그렇게 되면 시를 잃어버렸죠. 제철이 아니에요 다. 그리고 기도 없어요. 이게 기운기자 기운이죠. 보낼 기자 그 무기 그래서 기운도 없어요. 그래서 원국의 무생조지신 근데 이제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기운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원국에서 생조하는 그러한 신이 없다고 하면 도와주는 신이 없다고 하면 기세유연 그 세력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죠. 유연 기성지약 그 성질은 되게 아주 지극히 약해져요. 그래서 불겁즉 불벽 자 이게 이제 겁탈할 겁자죠. 우리가 겁제할 때 겁탈하지 않으면 즉 빼앗지 않은 즉 불벽 열리지 않고 불벽 즉 불화 열리지 않은 즉 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불화 즉 후물의 후무 이제 썩을 우자죠. 썩은 물건이 된다. 이게 의미가 좀 애매한데 약한데 이것을 겁탈하지 아니한 즉 열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즉 화하지 않고 화하지 않은 즉 이게 썩은 물건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겁탈이라고 저는 원칙대로 하면은 이 겁을 겁자로 해서 겁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부축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세요. 부축해주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겁탈하지 아니한 즉 열리지 아니하고 열리지 아니한 즉 화하지 아니하고 화하지 아니한 즉 그게 썩은 물건이 된다. 약이 대략적으로 말하면 이유인기강 그 부드러움으로써 그 강함을 이끌어낸다고 하면 대체로 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즉 강한 것으로서 그 부드러움을 이끌어내려면 위허불수보 이것을 허약하면 허한 것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면 반익 기약이 갱유이라 오히려 더 부드러운 게 더더욱 더 부드러워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한 것은 이제 도움을 받아서 강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면 오히려 부드러운 것이 더 부드러운 무기력한 것이 더 무기력해질 수 있는 거죠. 시설자. 그래서 설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생생지묘라. 그래서 설기하는 것은 생생지묘, 생하고 생하는 그 묘함이 있게 되고 극자 유위 취위지공. 극을 하는 것은 유성취, 이루어내는 공덕이 있고 인자 끌어내주는 것, 그것은 유화열지정, 조화와 기쁠 열자죠. 조화와 기쁨의 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화열을 보면 일반적인 뜻으로 마음이 화평하여 기쁨인데 어쨌든 그런 끌어내주면 화평하는 조화와 기쁨의 정이 있고 종자 따라가 버리면 유변화지묘, 변화하는 그 묘함이 있게 되고 극설, 인종, 사자, 극과 설과 인과 종, 이 네 글자는 심상, 심지, 마땅히 상세히 살펴서 불가 개정, 계략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야 한다. 필수 이무 입류. 그래서 반드시 없는 것에서 들어와서 있게 하고, 그쵸?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실한 것을 향하여 허한 것을 찾으면 사이 원묘지지라. 가장 묘한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한 곳에서 허한 것을 찾아야만 가장 묘한 뜻이 있는 것이다. 약 경금 생어 7월. 만약에 경금이 7월에 태어났는데 필요 임수,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물이 임수가 필요하다. 을목 생어 8월. 을목이 8월에 태어나면 필요 정화, 반드시 정화가 필요하다. 정화가 6월을 화급금으로 제어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경금과 신금이기 때문에 이때는 7월이니까 신월이니까 이때는 강하기 때문에 임수로서 설계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임수가 필요하다고 한 것 같고요. 앞에서 나왔어요. 이야기는 수, 득, 제화지. 비록 그 제화의 뜻을 얻었다 하더라도 역사법, 야라. 이것은 죽어있는 법이다. 즉 쓸모가 없는 법이다. 안 통하는 법이다. 그렇죠? 설사 비록 경금이 생어 7월, 경금이 7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원국 선유 목화, 원국에 미리서 목화가 있고 이 임수 불현, 임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당하여 또 당연히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히 막비, 아닌 게 없다. 그러니까 뭐뭐이다죠? 기명현, 지목화, 명현, 밝게 나타난 지목화, 밝게 드러난 목화를 버리고 오히려 쓰겠는가? 암장지 임수호, 암장되어 있는 임수를 쓸 것인가? 근데 이미 원국에 목화가 있고 임수가 보이지 않으면 그 목화를 써야지. 그걸 버리고 있지도 않는 임수를 쓰겠는가? 그런 말이죠. 을목 생어 8월. 을목이 8월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주에 선유, 겁인, 사주에 겁재와 인성이 있어요. 이 정화 불현. 그런데 정화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막비기 현재지 겁인. 현재 드러나 있는 겁재와 인성을 버리고 반구 무영지 정화호. 이미 있지도 않는, 형태도 없는 그러한 정화를 추구하겠는가, 찾겠는가.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찾아라 그 말이죠. 자, 범, 득시당령, 무릇, 득시당령, 때를 얻고 그 다음에 원령을 잡을 때는
사주, 무, 극제신, 사주에 극하거나 제하는 신이 없으면 용, 식신, 순, 기세, 식신을 용신으로 삼아서 그 기세를 순응함이 마땅하고, 설기, 정형, 그래서 그 빼어난 길을 설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암처, 생재, 암처, 어두운 곳에서 재물을 생하고, 이게 암처는 보면 지지에 소장되어 있는 것과 암장되어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암처, 지지에 포함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는 것들, 지지에 소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포함되어 있는 암처, 그런 거에서 재를 생하고, 암처에서 재성을 생하면 위이 무입류, 없는 것에서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있음이 들어오는 것이고, 실시 휴수, 시를 잃고 휴수가 된 경우에, 즉 계절, 시간을 제때 아까 두 번째 계절처럼 목이 가을에 태어나고 물이 봄에 태어나고 이런 식이죠. 실시 휴수, 때를 잃고 휴수가 되고 원국에 무, 겁인, 봉신, 만약에 겁재라든가 인성이 없어서 일주를 도와줄 수가 없으면 용, 식신, 제살, 이 식신을 용신으로 써서 살을 제압을 해야, 칠사를 제압을 해야 하고, 살득, 제, 즉, 생인, 살이 제를 받아서, 득제, 살이 제어함을 얻어서 그런즉 인성을 생하고, 좀 따듬어진 다음에 인성을 생하죠. 생하고, 그리고 위, 향, 실, 심어, 의, 활용. 그래서 실한 것에서 허함을 찾는 것이 마땅히 활용하여야 하니, 절물, 이게 이제 부사로 절대로 그 말이죠. 이제 일체할 때는 명사고, 그래서 절대로 물집 이론야라, 한 가지 이론에만 집착하여서 논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